자, 시작하자. 우선 교재는 어디 푸냐면 202페이지하고 펴봐. 202페이지. 자, 우선 속전속결로 할 건데 어차피 지난주에 전기력을 살짝 얘기해 줬긴 했지만 다시 좀 한번 듣는다는 생각 듣고 오늘 문제도 몇 개 더 풀어줄 거야. 그리고 너희는 수소 원자 모형까지 하고 가. 알겠지? 전기력은 몇 문제 풀어줄 테니까. 알겠어요? 됐지? 자, 우선 이것부터 시작해. 실제로 이 단원의 이름이 원자의 구조와 전기력이야.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전자를 처음에 톰슨이 발견한 것만. 자, 그래서 전자를 발견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원자가 중성인데 전자가 마이너스 뜨니까 중간중간 마이너스가 박혀있고 플러스가 전체적이다라고 해서 중성을 이룬다라고 원자 모형을 발표해. 이걸 갖다가 깨 부시는 사람이 바로 러더퍼드야. 그렇죠? 그 러더퍼드가 알파선 산란 실험이라고 해서 중심에 플러스 덩어리가 굉장히 큰 애를 발견해. 이게 바로 원자 핵이야. 그리고 러더퍼드가 뭘 발표하냐? 이 핵 근처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렇게 원운동을 하려면 구심력이라는 게 필요해. 그럼 이 구심력이 뭐냐? 바로 전기력이다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전기력 문제를 존나게 풀고 있는 거야 지금. 교과 과정 3. 알겠어? 자, 그럼 전기력은 이제 이런 거야. 전기력은 이런 거야. 전기력은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러니까 전하를 일렉트릭 차지라고 하는데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하는 뭐야? 플러스 전하고 서로 총력. 이게 바로 전기력이야.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총력이야. 그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인력이야. 그러니까 전하,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서로에게 주는 힘이 전기력이야. 특히 우리가 전하량을 Q라고 써. 이게 바로 퀀티티라는 뜻이거든. 그럼 전하량의 곱과 전하량의 곱과 거리 제곱의 반비례해. 자, 이 공식은 보통 학교에서 그냥 외우라고 해. 왜냐면 이걸 알려면 가우스의 법칙하고 여러 가지 법칙을 좀 몇 개 써야 되는데 고교 과정을 많이 넘어. 그래서 우리가 전기력 공식은 좀 알아도 하은이 알고 있니? 재혁이 알고 있니? 대답을 이 새끼야. 야, 알고 있어? 됐어? 자, 그러면 엄마 우선 거리 제곱 두 전하의 사이에 Q1, Q2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것도 알았죠?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실제로 전기력에 관한 좀 난이도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우선 잘 봐. 전기력 자체는 전하들 사이의 힘이고 쿨롱 상수 필요 없어 우리한테. 거리 제곱에 전하량의 곱이 핵심이야. 자, 근데 여기다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플러스 1쿨롱을 놓고 얘가 받는 힘이 전기력이 0이 되는 곳을 찾을 거야. 합성 전기력이 0이 되는 곳을 찾을 거야.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된다. 여기에 지금 만약 플러스 Q1이 있고요. 여기에 만약 플러스 Q2가 있어. 그럼 이 나라란 곳에 기억, 니은, 디귿 영역에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놨을 때 얘가 받는 전기력의 합력이 0이 될 수 있는 구간을 찾아봐라 라고 한단 말이야. 네? 그럼 여기다가 만약 쿨롱을 놔봐. 그럼 말이 안 돼. 왜? 얘도 밀고 얘도 미는데 어떻게 0이 되겠어? 한이 돼? 그럼 여기다 놔도 안 될거? 쟤가 밀고 얘가 미는데? 너 돼 안 돼? 안 돼? 쟤가 안 됐어? 됐어? 그럼 자 결론 이거네. 얘가 여기다 1쿨롱을 놓으면 얘가 얘를 미는 힘이 작용할 거고 얘가 여기다 1쿨롱을 놓으면 어딘가에서 얘가 미는 힘이 작용해서 이 두 개가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거리가 R1, 이 거리가 R2라고 하면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K도 상수니까 필요 없어. R1의 제곱에 K도 필요 없고 얘 곱하기 얘인데 여기 Q1이야. 이거하고 R2의 제곱에 Q2하고 같으면 돼. 어머 그럼 무슨 얘기냐. 만약 동일한 보, 동일 부호의 전하가 있잖아. 그러면 전하량을 루트를 씌워서 거리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내분하는 곳에서 합성 전기력이 0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게 플러스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플러스 Q여도 되고 마이너스 Q여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 공통으로 들어갈 거니까. 됐죠? 그럼 이번에는 엄마, 자 이번에는 그럼 선생님 아니 그러면 얘가 만약 플러스 Q1이고요. 얘가 족밥 마이너스 Q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번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플러스 1콜을 놨을 때 합동 전기력이 0이 되는 곳이 어딜까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아니야. 왜? 여기다 놔봐 1콜을. 여기다 1콜을 놓으면 이 새끼가 밀어. 이 새끼가 잡아 당겨. 그러니까 0이 될 구조가 아니지 뭘. 그죠?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여기도 안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재혁아? 여기다 1콜을 놔봐.
그럼 얘가 미는 힘이 엄청 세죠. 왜? 거리가 가깝고 전압이 크니까. 그럼 얘는 거리가 멀어서 그만큼 못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여기 어딘가에다 1콜롬을 놓으면 여기서 힘이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에 말해봐. 요 거리가 R1이고 요 거리가 R2라고 하면 이번엔 뭘까? 내분이 아니라 외분이겠죠. 그죠? 즉 전하량으로 루트를 지워서 거리를 외분하는 곳에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죠. 이건 반대 부호의 전하일 때. 자, 빨리 적어놔. 어디다 적냐면 202페이지 앞에다 적어놔. 너희들 빨리 적어. 너희 두 마리. 얘는 적었어 빨리. 어? 뭐라고요? 저 새끼 지금 기껏 설명했구만. 여기 봐 엄마. 여기다 1콜롬을 놓으면 얘가 거리도 가깝고 전하량도 세니까 얘가 참고로 얘가 전하량이 세다는 전제하에 내가 그래서 일부러 크게 그린 거야. 그럼 얘는 힘이 엄청 세고 얘는 그만큼 못 만드니까 여기. 거기 202페이지 바로 앞에 있잖아. 하자. 그거 쓸 때 대성 맞잖아. 살짝만 써놔. 됐어요. 이것만 써놔도 돼. 이것만 써놔도 돼. 공식에서 외웠을 거니까. 됐어요? 대충 적었어?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수주를 조금만 높여볼게요. 수주를 조금만 높여볼게요. 자, 봐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내가 노하우를 몇 개 알려줄게. 이게 실제로 지난주에도 기호를 내가 밝혀줬는데 생각보다 이게 문제풀이에 적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자, 여기 봐봐. 우선 이 전기력을 푸는 문제풀이에 팁이 있어. 순서가 있어. 순서. 됐죠? 좀만 집중. 우선 첫 번째는 항상 부호를 먼저 구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먼저 구하는 거야. 돼? 근데 애들이 보통 문제를 풀 때 우왕좌왕하니까 그냥 이렇게 무조건 플러스라고 먼저 가정법을 때려. 어차피 플러스 아닌 마이너스니까 가정법을 때려. 그래놓고 얘가 만약 모순점이 발견된다. 그럼 이 새끼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전기력은 공부를 많이 하는 새끼가 잘할 수밖에 없어. 왜? 모순점을 많이 알고 있거든. 돼? 자, 두 번째야. 이것도 하나의 룰이야. 그럼 이번에 전하량을 따질 때는 힘의 방향으로 비교를 하는 건데 보통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냐? 잘 봐봐. 어떤 식으로 비교하냐고 이런 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래. 그럼 얘도 잡아당기고 얘도 잡아당길 건데 얘가 힘이 이쪽이래. 참고로 거리는 같다고 치자. 아, 그럼 당연히 전하량이 얘가 더 크겠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 왜냐면 얘도 당기고 얘도 당기고 얘가 잘 당겼다는 얘기잖아. 하은이 됐니? 제역이 됐어? 근데 보통 이렇게 안 물어봐. 이런 건 대답도 누가 못해. 다 잘하지. 그럼 보통은 이렇게 물어봐요. 전하량 A하고 전하량 C 중에 누가 전하량이 크냐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백발백중이야.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빨리 B를 찾아. 그럼 A하고 B를 빨리 비교하고 B하고 C를 빨리 비교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보통 A하고 B를 비교하고 B하고 C를 비교해서 결론적으로 A하고 C를 비교할 수 있는 문제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또 우왕좌왕하지 말고 여기 봐. A하고 C를 물어봤어. 그럼 빨리 A, B, B, C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누가 큰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쿵 룰이야. 됐냐? 돼? 자, 그 다음은 이건 세 번째는 아니지만 그냥 써더라고 적어놓게. 사실 이건 만능이거든 거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전화가 만약 3개야. 전화가 3개야. 3개 이상 나오지도 않아. 뭐 5개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전화가 똑같이 나왔거든. 자, 전화가 3개일 때는 무조건 써먹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얘네를 전체 내력을 이용하면 전체 합성된 모든 전화들의 힘의 합은 0이야. 내력을 써먹는 거야. 내력.
레이디언.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자, 얘가 서로 잡아당겨. 작반이야, 크기 같아. 자, 얘가 서로 잡아당겨. 작반이야. 자, 모르지만 이것도 작반이야, 크기는. 자,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서로 밀어. 이것도 크기 나도 몰라. 하지만 이것도 작반이야. 그럼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봐. 그럼 내력 취급하고 내력 취급하고 내력 취급하면 결국 0이야. 자, 한번 써볼게. 얘가 마이너스 10N이면 얘는 외력이니까 플러스 10N이야. 반작용이니까. 그럼 얘가 만약 플러스 7N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7N이야. 그럼 얘가 만약 플러스 4N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N이야. 마이너스 4N이야. 그럼 해봐. 얘가 합치면 마이너스 3N, 합치면 얘가 마이너스 3N, 합치면 얘가 플러스 얼마? 6N. 합치면 얼마야? 0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얘가 이렇게 나와. 엄마, 보통 얘가 이렇게 나와.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나와. A가 힘이 0이래. 근데 얘가 오른쪽이래, 힘이. 그럼 합쳐서 0이 되려면 얘는 힘이 왼쪽이 되겠지. 됐어? 자, 빨리 적어놔. 빨리 적어놔. 노하우야. 빨리 적어놔. 빨리 적어놔. 노하우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잘 안 보여? 추워? 네. 추워? 네. 그리고 우주 거에서 여기 별로 두면은 응. 그 여기다가 지금 보니까 2대 3인 것 있잖아요. 거리가 어디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문제품 아, 그래? 그걸 분수로 가야 되나요? 분수로 가도 되고.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B는 다 정해져 있고. 이따 한번 해볼게. 네가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넘겨봐. 212페이지에 13번을 봐봐. 자, 가장 족밥 문제를 하나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해봐. 가장 족밥 문제를 한번 해줄 테니까. 자, 213페이지 15번, 212페이지 13번 봐봐.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 그림과 같이 축이 X축의 점전화 ABC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대. 근데 양전화 A에는 작용하는 힘이 0이래. 자, 그럼 나 여기 봐봐. 얘가 양전화 플러스인데 여기하고 여기 거리 안 되거든. 자, 집중. 근데 얘가 힘이 0이래. 자, 그럼 아까 니들이 적었던 거야. 외분이지 얘네 둘한테는. 여기서 0 됐으니까. 그죠? 외분되는 부호가 어때야 돼 서로? 하나는 어때? 같은 거야 반대야? 반대잖아? 그럼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야. 또 하나 전화량은 외분이니까 얘보다 얘가 정확히 4배나 커. 쉽게 말하면 우리 몇 배나 큰지 몰라도 되니까 그냥 얘가 4배나 크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지. 지금 얘가 0이라는 거 하나 갖고 이 정도가 다 나온 거야. 제역이 됐니? 됐어요? 돼? 자, 그럼 저대로 한번 해볼게. B의 제곱은 전기력은 마이너스 X네. 자, 나와봐. 그럼 두 가지가 동시에 튀어나와. 얘가 힘이 이쪽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요 새끼를 먼저 써볼게. 그럼 전체 힘은 0이니까 얘는 힘이 이쪽 방이야. 맞죠? 그래 0 되는 거지. 하나 더.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자, 모를 때 무조건 플러스라고 가정법 때려. 자, 그럼 얘가 만약 플러스라고 가정법을 때려봐. 그럼 얘가 얘를 밀고 얘가 얘를 잡아 당기면 얘는 이쪽이 될 수가 없어. 모순이야. 그러니까 넌 꺼져.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잘 봐.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같아. 근데 얘도 땡기고 얘도 땡기는데 합력이 이쪽이라는 건 전하량은 누가 크냐? A가 누구보다 크다는 얘기야. C보다 더 크다는 얘기야. 됐죠?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쫙 나온 거야. 빨리 정리해봐. 넌 반도체까지 들어간다고? 아니 됐니? 자, 그럼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자 문제로 넘어가 볼게. 자, 원래는 지난주에 17번하고 19번도 풀어줬는데 오케이? 됐죠? 둘 다 풀긴 좀 그렇고 자, 그럼 요거 한번 풀어봐. 19번 한번 풀어봐. 19번. 자, 요거 하고 두 문제만 더 풀어볼 거니까 19번 빨리 풀어봐. 다시 풀어봐. 니네 못 다 체크했니? 니네 못 다 체크했어? 책에 지난 문제 체크했냐고. 깨끗하게 풀어줄게. 없애주려고 하거든.
풀면 좀 그렇죠. 확인됐어? 자 보자. X축에 고정된 점전화 ABC를 나타냈는데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래. 자 이거부터 볼게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래. 자 그 상태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하고 나서 자 그럼 얘들아 이거부터 해봐. 외분이니까 얘 뭐야? 마이너스겠네 그죠? 전하량은 외분이니까 누가 커? A가 누구보다 B보다 크다. 참고로 얘가 0이면 이미 벌써 얘는 이쪽으로 나가는 거야. 이쪽으로. 그럼 이것도 나온 거야. 선생님. 아니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얘가 분명 얘를 잡아 당길 건데 힘이 이쪽이라는 건 누군가 밀었다는 얘기니까 얘가 플러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됐습니까? 근데 이것도 아는데? 선생님. 아니 얘가 거리도 가까운데요. 얘 거리도 먼데 얘가 얘를 잡아 당긴 보다 얘가 미는 힘이 컸다고요? 그럼 전하량은 B보다 누가 큰 거야? B보다 그렇지 C가 크다는 것도 알아야 돼. 맞죠? 벌써 이게 지금 다 알아낸 정보야. 됐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림 날을 가해서 A하고 B 위치만 지금 바꿔서 고정시킨 것을 나타냈는데 A는 양전하다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부터 한번 봐봐. 이거부터. 그럼 선생님 얘가 지금 마이너스인데요. 그럼 얘가 플러스인데요. 그럼 얘는 우선 힘의 방향을 찾아봐. 얘가 얘를 잡아 당기고 얘가 얘를 밀어. 그럼 얘는 이쪽이지. 그죠? 맞죠? 얘도 한번 해봐. 둘 다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는 이쪽에 힘이 있지. 둘 다 잡아 당겼으니까. 됐습니까? 자 문제 풀어볼게요. 전하량의 크기는 B하고 C 중에서 누가? 자 C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맞는 얘기네. 그럼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가하고 나에서가 서로 자 똑같다. 얘도 맞죠. D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자 크다 하고 나왔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근데 자 이걸 봐야 돼. 엄마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지금 보면 이 새끼가 얘를 밀 거란 말이야. 이 새끼가 얘를 잡아 당길 거야. 근데 이미 전하량은 A가 더 커 B보다. 그럼 선생님 A가 B보다 전하량도 큰데 거리도 가까워봐. 그럼 얘가 얘를 미는 힘이 우세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힘이 이쪽인 거야. 그럼 선생님 얘하고 얘를 합한 게 얘랑 똑같아야 돼. 왜? 그래야 전체 0이 되는 거지. 시간 얘가 1N이고 얘가 2N이면 요 새끼가 3N이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D가 자 A의 작용하는 힘보다는 A의 작용하는 힘이 B의 작용하는 힘보다 어때도 더 커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럼 수준을 한번 높여볼게요. 지난주에 너희들 이 문제 어려워했거든요. 자 15번 다시 풀어봐.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자주 나오던 문제라
자 여기 봐봐. 자 나 봐봐. 엄마 나 봐봐. 우선 이거부터 해봐. 내가 아까 순서를 좀 잘 기억해봐. 부호를 먼저 구하려며. 얘가 일로 오니까 힘이 강해졌어. 그럼 잘 당겼다는 얘기지 뭘. 마이너스. 맞죠? 그다음 또 하나 봐봐. 분명히 얘가 얘를 잡아 당겼을 텐데 누군가 밀었다는 증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라는 거지. 부호를 먼저 찾아야 돼. 맞죠? 자, 또 하나. 지금 굉장히 애들이 간과하게 있는 게 얘 크기의 힘이 EF래. 얘 크기가 여기 가에서 얘 크기가 EF라는 것도 잊으면 안 돼. 알겠죠? 그럼 잘 봐봐. 지금 얘가 받는 힘을 F로 표현하는 건데 잘 봐.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딱 여기네. 그죠? 그럼 얘 어디 있어? 얘 여기 있잖아. 됐죠? 이 두 개를 섞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노하우야. 앞으로 이렇게 해. 얘가 얘를 미는 힘을 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별.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을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건 여기도 확실해. 얘네들이 미는 힘은 별로 확실해. 근데 얘가 거리가 2배나 좁혀지면서 절반이 좁혀지면서 가까워졌어. 그럼 거리 제곱의 역수니까 얘네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4네모로 커질 건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 1번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얘가 4네모가 F로 말하면 얼마냐 이거지. 그럼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여기 크기가 F는 별 마이너스 네모가 F야. 자, 여기 별 플러스 4네모가 요게 바로 EF야. 그러니까 2배를 하면 2별 마이너스 2네모가 별 플러스 4네모니까 결국 별이 6네모가 되는 거야. 아, 그럼 선생님 이게 6네모네요. 그럼 결국 F가 5네모야. 그러니까 F가 5네모야. 이것만 외우면 끝난 거야. 아, 그럼 네모는 5분의 F구나. 아, 그럼 이 새끼가 5분의 4F구나. 이건 먼저 찾은 거야 지금. 돼? 그럼 이걸 안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잘 봐. 이걸 왜 안 써? 이거 무조건 써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됐냐? 얘가 지금 아까 5분의 F라는 걸 구했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EF가 되려면 누군가 힘을 더 줘야 되는데 얘 말고 얘도 힘을 준단 말이야 서로. 이게 바로 지금 얘네들이 서로 주는 힘이라고. 근데 이걸 합쳐서 얘가 2분의 F면 이게 5분의 9F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5분의 9F가 되니까 답이 합쳐서 오른쪽 F가 되는 거야. 빨리 정리해보세요. 어렵습니다. 빨리 정리해보세요. 지훈이 아까 질문 몇 번이야? 네. 질문이 아마 19번. 그 19번이었어? 하나만 더 풀어볼게. 그럼 이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가 32번이거든? 자, 하나만 더 해볼게. 32번. 이 문제하고 아주 비슷한 문제가 32번.
자, 이거부터 연습을 해봐. 얘들아, 이거부터 연습을 해봐. 다 봐봐. B하고 C의 부호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한번 만들어봐. 뿌뿌, 마마, 뿌마, 마뿌. 자, 모순점이 생각보다 4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금방 제거할 수 있어. 야, 둘 다 플러스, 말이 안 되지. 얘 플러스고 얘 플러스면 얘가 힘이 이쪽이 될 리가 없어. 자, 얘 벌써 모순이야. 맞아. 근데 잘 봐. 얘가 만약 엄마 마이너스를 해봐. 우선은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돼? 근데 우선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봐봐. 얘를 갖다가 잡아당기는 힘은 어차피 똑같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가 미는 힘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맞죠?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얘가 여기 밀어. 근데 중요한 건 얘하고 얘 크기가 서로 같거든. 왜? 거리가 똑같으니까. 맞아. 그죠? 돼? 아니 그럼 이럴 수도 있잖아. 야 여기 봐. 이럴 수도 있잖아. 선생님 여기 봐. 아니 그러면 힘이 얘보다 얘가 더 커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얘가 더 크다고 했거든? 모순이잖아. 아니, 문제는 C에서 받는 힘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돼? 근데 이게 이럴 수도 있어. 여기 봐. 이럴 수도 있어. 선생님 여기 봐. 얘가 존나 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얘는 어차피 빼야 되고 얘는 합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 하은이 무슨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고. 모순이라고. 돼 안 돼? 그럼 또 해봐. 엄마 이건 또 될까 안 될까? 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엄마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얘가 지금 서로 얘를 잡아 당길 거야. 얘가 잡아 당길 거야. 파란색 속에 계속 잡아 당길 거야. 얘가 잡아 당길 거야. 근데 얘가 이번에 밀 거야. 얘를 잡아 당길 거야. 얘는 이쪽이 잡아 당길 거야. 이 잡아 당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능성이 있잖아. 얘보다 얘가 크니까.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예요. 그죠? 그 마이너스 플러스 어차피 안 되는데 그냥 써보긴 할게 또. 써봐. 그럼 얘가 만약 마이너스 플러스. 어차피 안 돼. 왜? 얘가 얘 밀고 얘가 땡기면 얘가 힘이 클 수밖에 없거든. 근데 얘가 크다고 했잖아. 원영이 내 구조를 느낄 수가 있겠어? 하이 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얘도 알 수 있겠네. 얘가 플러스면 얘 밀고 당기니까 얘는 이쪽이야. 그럼 전체 합력은 0이니까 얘는 이쪽이겠지. 됐죠? 자 문제 풀자. 기억 가에서 B의 제곱은 정기가 마이너스 X나 플러스 X죠. 틀렸어. 전화량은 C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했는데 요거 한번 비교해 볼래 얘들아? 얘 봐봐. 어머 얘는 분명히 얘가 얘를 밀 거거든. 근데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 심지어 거리도 먼데. 그럼 전화는 누가 큰 거야? B보다 C가 월등히 크다는 거지. 요게 바로 DN이죠. 그래서 C가 B보다 크다 맞네요. 자 그럼 A의 자연 전기력은 A는 여기 구했어. A 지역의 전기력의 크기는 누가 크냐라고 했는데 잘 봐.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잡아당기는 힘은 똑같아. 근데 문제는 얘가 미는 힘이 어찌됐든 여기가 더 강하거든. 얘가 미는 힘이 어찌됐든 더 강하거든.
선생님 얘가 엄청 클 수 있잖아. 아, 클 수는 없어. 왜? 방향은 둘 다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힘은 얘가 더 커야지. 빨리 정리해. 할 정리 시간 없어. 빨리 정리해. 이 시장 너무 빨았어? 자, 정기력 문제는 마도통이 많이 있습니다. 마도통이 많이 푸시고. 자, 203페이지 빨리 가봐. 203페이지 빨리 가봐. 자, 203페이지 여기 빨리 가봐. 203페이지 빨리 가봐. 자, 아까 다시 한번. 톰슨이 전자 발견하고, 자, 요렇게 마이너스가 박혀있다. 푸딩 모형을 얘기했고요. 전체적으로 플러스고 마이너스 박혀서 중성이다. 자,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알파선 산란 실험을 가지고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전기력을 향해서 전기력을 가지고 이렇게 90년을 돌고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거거든. 이걸 갖다가 이 문제점을 갖다가 제시하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애가 보호야. 닐스 보호라고 하는 덴마크 과학자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러더퍼드의 문제점을 두 가지를 제시해. 첫 번째, 얘가 원운동, 전자가 원운동을 해. 알아도 전자가 원운동을 하면 이건 대표적인 가속운동이야. 그럼 전자가 가속운동을 하면 뭐가 생기냐?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그럼 전자기파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가 전자기파를 발생하면 계속 에너지가 떨어지다가 나중에 원자핵과 꽝 하고 부딪힐 거란 얘기야. 근데 왜 얘는 부닥치지 않고 계속 도느냐 이거지. 네? 쉽게 말하면 문제점 중에 첫 번째 문제점은 뭘 제기를 하냐? 첫 번째 문제점은 안정적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다라는 안정성의 어떤 문제를 제기한단 말이야. 됐죠? 돼? 자, 여기다 집중, 여기 집중, 여기 집중, 여기 집중.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이걸 해야 돼. 우리가 파동이라는 녀석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라는 식이 있어. 자, 쫄지마. 우리가 파가 이렇게 갈 때 요게 파장이야. 그러니까 매질이 1회 흔들릴 동안 파가 진행을 할 때 이 파장이라고 하고, 이걸 한 번 매질이 진행할 때 시간을 주기라고 하면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역수야. 쫄지마. 주기라는 건 1회 왕복 시간이고, 자, 단위가 세크거든. 그런데 프리퀀스라고 하는 진동수는 1초에 몇 회를 진동했냐라는 횟수야, 횟수. 근데 얘가 단위가 헤르츠인데 헤르츠의 단위가 세크의 역수야. 오케이? 네? 쉽게 말하면 파가 1일 진동할 때 그때 동안 파가 이동한 이 길이 람다, 이걸 파장이라고 하고, 그때 이 시간을 주기라고 해.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야. 근데 주기의 역수가 바로 뭐야? 진동수거든. 야, 니네 생각해봐. 1초에 빵을 10개 먹었어. 이게 10헤르츠야. 하나만 더 얼마야? 10분의 1초 역수잖아.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게 전자기파라고 하는 녀석은, 자, 진공에서 모두 빛의 속도 C야. 그럼 전자기파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전자기파는 모두 다 진공에서 빛의 속도 C고, 얘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을 적용해 보면 외워도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하고 긴 전자기파가 있어. 가장 짧은 애가 감마선이야. 무지 위험해.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냐? X선. 막 다 뚫어버려. 특히 이쪽은 투과력이 좋아. 위험한 애들. 이쪽은 회절. 장애물의 뒤까지 잘 퍼져. 그럼 요 다음이 바로 UV고, 여기가 가시광선이야. 자, 근데 이 보호의 수소원자봉을 알면 가시광선의 파장도 알아도, 자, 이쪽이 보라돌이고 이쪽이 빨간색인데, 얘가 대충 한 430 나노미터 정도 되고, 얘가 한 430 나노미터 정도 되고, 얘가 파장이 한 680, 한 600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러프하게 400대에서 600 나노미터 정도의 영역대가 파장이 바로 가시광선인 것도 알아도, 그럼 이걸 넘으면 이걸 인프라레드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해요. 적외선. 자, 이걸 자외선이라고 하고, 요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파 뭐 이런 녀석들인데, 자, 이걸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 이 빛이라고 하는 알갱이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 광자라고 표현을 해요. 광자. 이게 바로 빛 알갱이야. 빛 알갱이. 자, 이걸 갖다가 플랑크라는 아저씨가 빛의 알갱이 에너지는 오로지 진동수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전자기파식을 여기다 쫙 넣으면 이게 람다분의 H라는 거 좀 알아도 됐죠? 이거 갖고 보호가 수소 원자목을 설명한단 말이야. 자, 이제 이걸 갖고 얘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이렇게 두 번째 문제점이 있어. 두 번째 문제점은 스펙트럼이야.
자, 두 번째 문제는 다시 한번 스펙트럼 문제가 생겨. 그럼 스펙트럼 문제가 어떻게 생긴 거냐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 만약 얘가 전자기파가 에너지를 막 잃고 전자가 떨어진다고 해도 모든 영역의 에너지를 뿜어내야 돼. 그러면 실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건 연속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놔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선 스펙트럼. 오케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특히 스펙트럼은 이런 거야. 여기 봐. 별거 없어. 엄마 여기 봐. 스펙트럼 이런 거야. 그냥 보기만 하면 스펙트럼 이런 거야. 만약 여기 프리즘이 있어. 프리즘. 그럼 백색광을 딱 쏘면은 백색광은 모든 색깔의 빛이 다 있는 거거든. 그럼 빨주노초 파란보가 이렇게 나타나. 빨주노초 파란보가. 그럼 이 세 개 띡을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한단 말이야. 됐어요? 돼?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얘를 만약 여기가 만약 저온의 가스가 있어. 그럼 여기다가 만약 이렇게 해서 백색광을 쏴. 그럼 얘가 만약 수소라고 하면 얘가 특정 연속 스펙트럼 이걸 이제 이렇게 분광기로 통하고 스펙트럼 통하고 분광기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이 나타나. 선. 통합과학에서 한번 배웠을 거야. 이게 흡수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얘가 마치 똑같은 수소인데 여기가 만약 고온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서 방출되는 녀석을 프리즘을 통해서 백색광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전체가 검은데 여기만 이렇게 선들이 나타나. 이걸 방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 돼? 자, 그럼 이 얘기 한번 해볼게.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가 뭘 제시하냐? 보호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양자 조건이라는 걸 제시해. 자, 이 양자라는 게 퀀텀이야. 쉽게 말하면 뭐야?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퀀텀이 띄엄띄엄이야. 띄엄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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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엄띄엄. 오케이? 됐죠? 별거 없어. 자, 별거 없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냐? 양자 조건을 보는 거야. 양자 조건. 무슨 얘기냐? 얘는 아무데나 도는 게 아니라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이런 걸 에너지 준위라고 하거든.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고 돈다는 거야. 돼요? 돼? 자, 특정한 궤도는 아예 몰라도 돼. 자, 그럼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되냐? 특정한 궤도에서 에너지 준위는 13.6의 n제곱분의 1이야. 그 특정한 궤도의 넘버링을 매는 걸 양자수라고 해. 양자수. 단위는 전자볼트야. 몰라도 돼.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슨 얘기냐? 얘는 에너지를 수소가 자, 이제 보호가 수소를 갖고 설명을 해. 이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에서 전자가 돌 때 얘는 아무 에너지나 막 갖고 있지 않아. 무슨 얘기냐? 에너지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다 주양자수 1을 넣으면 주양자수 1일 때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야. 그럼 여기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4볼트야. 전자볼트야. 그럼 하나 더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81이야. 자, 그 무슨 얘기야? 얘가 에너지를 막 갖는 게 아니야. 지금 무슨 얘기야? 양자화된 에너지 갖는 거야. 이게 존나 골 때리는 얘기야. 쉽게 해볼게. 내가 이 부피한테 에너지 1을 줘. 그럼 얘가 안 먹어. 이거부터가 이상해. 왜? 자연엔 그런 일이 없거든. 내가 여기다 에너지 1을 줬어. 그럼 얘가 나 안 가. 씨발. 이런 거 봤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얘는 특이해. 얘는 여기 에너지 차이가 딱 10.2거든요. 여기 있던 전자의 에너지 준 상태에다가 너 에너지 딱 10 주잖아. 그럼 얘가 여기 안 가고 나 안 먹어. 씨발. 이런 거야. 돼? 이거부터가 에너지가 뭐야? 불연속적인 거야. 불연속적이란 말이 이런 뜻이거든. 뭔 얘기인데? 그럼 이거 갖고 이제 뭘 하냐? 두 번째는 뭐 이제 진동수 조건이라고 하고 이런 걸 양자 조건이라고 하는데 진동수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제 스펙트럼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면 이런 거야. 그러면 스펙트럼 문제도 좀 자연스럽게 해결된 게 아하. 그럼 이렇게 올라갈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든. 그럼 이렇게 떨어질 때 에너지를 방출하거든. 근데 모든 에너지는 다 양자화되기 때문에 특정한 에너지를 흡수하고 특정한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선 스펙트럼입니다. 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이거 중요해. 내가 이거 지울게.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잘 봐.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얘가 방출할 때는 이 광자, 이 에너지를 뱉어내는 거야. 그럼 얘가 흡수할 때는 이걸 흡수하는 거야. 됐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거 어렵지도 않아. 여기 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런 거야. 여기가 주양자수 1이고 주양자수 2고 주양자수 3일 때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 이때 방출되는 스펙트럼 A하고 B 중에서 누가 파장이 더 기니? 그럼 파장이 더 길다라는 건 누가 에너지가 족밥이니? 그럼 얘가 에너지가 족밥인 거지. 아, 얘가 족밥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방출되는 광자에서 이게 전자가 떨어지는 에너지 뿅 붙어내는 이 에너지는
파장이 얘가 간격이 얘가 좁으니까 좁은 애가 파장이 길고 얘가 작다는 거야.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하면 돼. 자, 하나만 더 해야 돼. 그럼 이걸 계열을 좀 나눠놨어. 계열을 어떻게 나눠놨냐면 주양자수의 1. 좀 리얼하게 그려볼게. 주양자수 때 여기가 13.6이야. 그럼 주양자수가 2면 요렇게 마이너스 3.4야. 자, 이것부터 물어볼게. 어디가 에너지 중위가 높은 거야? 얘가 높은 거야. 돼? 그 다음은 그리면 여기가 실제 리얼하게 보면 여기가 1.81이야. 그 다음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거의 연속적으로 바뀌어야지. 이렇게 된 거야. 양자수가 증가할수록. 그럼 여기까지만 그려볼게. 여기까지만 그려볼게. 자, 그러면 이게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내려올 때 1궤도로 모이는 애들 이런 걸 라이먼이라고 해. 이거 발견한 사람 이름이야. 오케이? 그럼 라이먼은 애들이 에너지가 크지. 그죠? 그럼 얘네들은 주로 에너지가 크니까 파장이 짧은 무슨 형태로 나오냐? 자외선 형태로 많이 나와. 됐죠? 그러면 이 2궤도로 떨어진 애도 있어요. 2궤도로 떨어진 애도 있어요. 2궤도로 떨어진 애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발목에어라고 해요. 이 발목에어는 에너지가 조금 작으니까 자외선보다는 가시광선 쪽에 이걸 외워야 돼. 이 새끼가 가시광선이야. 재밌는 건 얘보다 얘가 먼저 발견돼. 왜? 눈에 띄거든. 색깔이. 오케이? 됐죠? 어려운 얘기 아니지? 그럼 이제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거니까 아마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거 이거야. 라이먼 계열에서 얘보다 얘가 진동수가 작아. 그러니까 라이먼에서 진동수가 제일 작은 게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야. 돼? 근데 파장으로 말하면 얘보다 얘가 길고 얘가 길거란 말이야. 그럼 파장이 누가 제일 기냐? 그럼 2에서 1로 떨어지는 애가 파장이 제일 길어. 뱉을 때 광자가. 근데 문제가 있어. 여기 봐봐. 이 발목에서 가장 진동수가 큰 애가 누구냐 그러면 무한대에서 오는 거야. 무한대가 0이거든. 근데 무한대에서 여기 와봤자 3.4밖에 안 돼. 여긴 10.2인데.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애가 무한대에서 2로 떨어져도 얘 진동수가 개족밥이야.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무한대에서 2궤도로 와도 얘보다 잽도 안 돼. 그 얘기는 얘가 파장이 제일 짧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얘가 파장이 제일 길어. 얘보다 길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스펙트럼을 갖다 조사해보면 라이먼 계열과 발머 계열은 오버랩이 안 돼. 라이먼에서 제일 긴 게 발머보다 제일 짧은 애보다 짧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 그럼 하나만 또 외워도 하나만 외워도 얘보다 자, 얘보다 얘가 간격이 어때? 더 크지? 얘보다 얘가 간격이 더 커. 즉 이쪽으로 갈수록 인터벌이 더 커. 무슨 말이냐? 스펙트럼을 조사하면 파장이 긴 쪽으로 갈수록 인터벌이 점점 넓어져요. 이것도 외워버려. 알겠지? 자, 뒤로 넘겨봐. 뒤로 넘겨봐. 뒤로 넘겨봐. 자, 206페이지 한번 펴봐. 206페이지 빨리. 자,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의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전자의 전위. 얘들아, 참고로 이걸 옮겨 다니는 걸 전이라고 해. 트랜스퍼라고 하거든. 오케이? 그랬을 때 n 2궤도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2궤도는 발모네. 자, 그럼 기억. 전자가 n 2궤도에 머물러 있는 건 빛이 방출. 당연하지. 전이될 때만 나오거나 흡수되는 거야. 기억? 맞는 얘기야. 자, 그럼 광자 에너지 써. 요게 광자 에너지야. HF. 빨리 써봐. 이거 플랑크 상수야. 자, 빨리 써봐. 광자의 에너지는 E는 HF고 람다분의 HC야. 그럼 광자 에너지는 A보다 누가 커야 돼? B가 커야지. B가 인터벌이 더 크니까. 아니 되니? 어렵지 않아. 자, 그럼 오른쪽으로서 파장 길다. 지금 아까 이거 외우라고 했는데 얘들아, 아예 외워버려. 엄마. 파장이 긴 쪽으로 갈수록 인터벌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짧아지는 거야. 스펙트럼이. 됐습니까? 자, 2번 문제도 별표 쳐놔봐. 이런 문제가 참 좋은 문제예요. 자, 나는 각각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의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선 스펙트럼을 나타냈어. 자, 그럼 우선 오른쪽 나 봐봐. 나. 오른쪽 나에 보면 400나노미터에서 600나노미터 사이지 있어. 이거 무슨 계열이야? 발모 계열이야. 이건 반드시 2궤도로 떨어져야 돼. 이건 약속이야. 됐어? 그럼 말해볼게. A에 해당되는 녀석을 갖다가 봤더니 진동수가 H분의 2. 여기 봐봐. 진동수가 얘를 넘기면 H분의 여기가 H분의 520래. 그러면 2궤도로 떨어지면서 에너지 차이가 5라는 애를 찾아봐. 그럼 어디야? 바로 에너지가 5 차이 나면서 2궤도로 떨어지는 애는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A에다 써봐 얘들아. A는 3에서 2로 떨어지는 방출선 스펙트럼인 거야. 그랬을 때 B와 같은 녀석의 진동수와 같은 빛이라고 나왔어. 근데 봐봐. 요쪽으로 할수록 얘들아 파장이 짧아. 파장이 짧다는 얘기가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야. 그럼 요 녀석은 바로 옆에 애가 4-2로 떨어진 애고 그 옆에 있는 B가 바로 5-2에서 떨어지는 애야. 오케이? 근데 문제 답이 5-2가 없어. 그럼 1번 2-5로 하면 돼. 왜일까? 흡수되거나 방출되거나 에너지 준위가 똑같으면 똑같은 에너지 흡수 방출하거든.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야. 재혁이 되니? 재혁이 왜 뭐 화났어? A가 3-2는 맞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애는 4-2고 그 B는 5-2일 거 아니야. 다 발모니까 2로 떨어져야 된다고. 근데 5-2가 없잖아. 근데 똑같은 빛을 흡수 방출은 서로 반대거든. 그러니까 2-5도 된다는 얘기야. 답이 1번이지.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을 못 외운 문제를 못 풀게 내버린 거야. 됐습니까? 자 여기 진도 끝. 야 반도체 다음 주에 하자. 힘들다. 오케이? 반도체 안 어려워. 그리고 실제로 알겠지? 왜냐면 또 니네 진도가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니까 다음 주에 좀 많이 할게. 알겠지? 됐죠? 오늘 여기까지.